여기가 진짜거든요.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십몇 년에 걸쳐서 드디어 완성한 기술이거든요. 사우디 아람코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국민연금 쪽에서도 이제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꾸준하게 매수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K 배터리 얼라이언스하고 광물지도. 예, 요게 이제 최근에 11월 2일 날 나온 기사인데, 이제 정부에서 국내 기업들하고 공공기관이 함께 핵심 광물 지도를 만들고 정제 재련 사업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기업하고 공공기관, 이제 정제계가 같이 합쳐갖고 만든 게 이제 배터리 얼라이언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팀으로. 이거는 사실 우리 현업에서 이제 배터리 업계에서는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 좀 많이 정부에 많이 건의를 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기술력을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중국을 앞섰는데, 네. 다만 이제 광물 확보 부분에서 중국한테 많이 뒤처져 있어 갖고, 중국에서 이제 아프리카나 뭐 이런 쪽에 광물을 막 장악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중국 정부에서 이제 뒷배를 많이 봐줘서 그런 거거든요. 거의 뭐 2인 삼각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국 정부의 등을 힘을 얻고 이제 다 가서 막 사업하고 한 건데.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정부는 안 나서고 개별 기업들만 가갖고 하려고 하니까 좀 많이 어려웠어요, 사실. 힘에 좀 붙였거든요. 근데 이제 IRA 법안이 통과되고 이 길 안 갈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이제 민관 같이 협력해서 이제 하겠다는 게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밑에 윤 대통령님이 이미 10월 27일 날 말씀하신 전 세계 공급망을 광물별로 산지를 지도를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리튬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보통 일반 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게, 리튬은 호주에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리튬 트라이앵글이라고 이제 남미의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중국 일부 나오고 이 정도만 보통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아프리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제3세계도 리튬은 사실 많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이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은 뭐 톤당 한 1억 천 이렇게 하지만,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톤당 800만 원, 700만 원 이랬었거든요. 그건, 그때는 이제 리튬이 있어도 이게 채굴 해봐야 경제성이 안 맞기 때문에 아예 탐사 자체를 안 하고 있었고, 최근 이제 한 뭐 1, 2년 동안에 리튬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리튬 하나 강산 구하면 이거 돈 되겠네. 라고 지금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이제 제3세계에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탐사 활동이 활발하게 좀 일어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우리 정부에서 아프리카 쪽을 주목하고 있다. 여기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지금 악수 나누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은 이제, 모하미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님인데, 이게 10월 26일 기사입니다. 나이지리아 대통령님이 직접 한국을 와갖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나이지리아 광물 개발하는데 한국이 좀 같이 하자, 조인트가 해서. 그러면서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리튬이 많다는 얘기를 했어요. 나이지리아 리튬 있는 건 모르시잖아요. 몰랐죠.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콩고 민주공화국 쪽에 리튬 이제 접근하게 된 것도 저희는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관심이 없으면 몰라요. 관심 많이 이 중요성을 모르면 모르는 것은 몰래 찾아봐야 있는 거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나이지리아 대통령님 말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이제 이 기사는 이제 대통령실 관련된 기사인데, 아프리카가 배터리 분야의 핵심 광물 등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면서 아프리카 대안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쪽에 이제 앞으로, 이 자원 확보해갖고 많은 이제 좀 노력이 많이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여기가 이제 저희가 콩고 민주공화국 가서 이게 직접 찍은 거예요. 이게 콩고 민주 가다가 길가에서 저희가 돌을 주워갖고, 여기 이분이 이제, 옷 입고 있는 이분이 지질 탐사하시는 분인데, 이거 한번 봐라. 해서 해보면은, 여기에 이제 흰색 가루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게 리튬이에요. 콩고 민주공화국에 지금 이런 리튬이 길거리에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어갖고. 가서 들고 와야겠네. 예, 관심이 없어갖고, 이런 게 있는 줄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동안은.
게다가 이제 이게 콩고 민주공화국 얘기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거기 내전하지 않냐. 그 다음에 중국이 거기 다 장악하고 있지 않냐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아프리카 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중국이 1대1로 이런 거 해갖고 이제 자기 배만 불리고 그 다음에 그 1대1로 차관 형태로 받아가지고 투자하고 했던 나라들이 이제 뭐 지금 스리랑카, 몰디브,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다 국가 부도가 나갔고 수상은 도망가고 수상은 실각하고 대통령은 도망가고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 나라들도 이게 저 중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나라구나. 좀 믿을 만한 파트너를 찾아야 되겠다 해서 찾아보면 한국이거든.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협력을 해서 같이 이제 광물 개발하고 그동안에 이제 유럽이나 이제 이런 제국들이나 이제 중국처럼 이렇게 광물만 빼가고 이제 착취하고 이러지 말고 이런 이제 유럽이나 제3세계 국가들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이제 우리는 광물을 얻고 그러면서 이제 그쪽 나라들이 좀 잘 될 수 있게 이제 경제적으로 좀 투자해주고 뭐 공장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도로도 놓고 같이 이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이제 해주기를 그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서 되게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의 또 장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교적으로 많이 활발하게 좀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일단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고, 예,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뭐 그게 여론 형성이 되죠. 그렇죠. 불과 이제 1년 전만 해도 이게 배터리 쪽은 중국이 꽉 잡고 있고 CATL이 이제 LG 에너지솔루션보다 훨씬 뛰어난 회사고, 그렇죠. 네. 예, 광물 쪽은 중국 소나기를 벗어나기 어렵고 뭐 그런 형태로 다들 생각하고 계시면. 이런 거를 뭐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시아시아에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산업이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한번 키워볼 수 있게 다 같이 힘을 합쳐 이런 여론 형성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음 장 요게 칠레 염호에 있는 리튬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처음 보실 겁니다. 이거. 오. 처음 봐요, 진짜. 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런 형태로. 염수에서 그러니까 이제 호수에서 흙을 떠갖고 양지 바른 곳에 지금 1년 반을 말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흙처럼 돼요. 이 안에는 지금 리튬만 있는 게 아니고 리튬하고 이제 같이 있는 원소들, 마그네슘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뭐 소금,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이 형태를 중국으로 보내면 중국에서 여기 정제 작업을 거쳐서 여기다가 이제 보통 보면은 아주 강한 황산을 여기다가 때려 부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녹아서 리튬만 채취되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 이제 강한 황산을 때려 부을 때 환경 오염이 심각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정제 작업을 지금 중국에서만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이니까 사실 우리도 이거 맘먹고 요거를 이제 일단은 좀 환경 오염이 좀 덜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좀 환경 오염이 좀 있더라도 이게 이제 미래에 우리가 먹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좀 이제 환경보호단체들하고 잘 얘기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갖고 이 정제 사업을 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을 찾으면 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되게 어렵고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사실 찾으면 되는데 그거를 방법을 찾지는 않고 이게 뭐 정제해갖고 리튬이 수산 리튬, 탄산 리튬 80%를 중국에서 의존하니까 IRA는 우리는 혜택 사항이 없고 한국 리튬 2차 전지 주식 오를 때 잽싸게 팔고 이제 뭐 딴 데 가시나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진짜 대한민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진짜 좀 그렇습니다. 좀 사실 예, 좀 그렇고 이게 잠깐만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정제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그러면은 폴스코 홀딩스 자회사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광양에 있는 그 필바랄 아까 이제 리튬 솔루션이 이제 요런 형태는 아니고 아까 스푸디민 광석 형태고 요거는 이제 염 형태 조금 얘기는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예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갖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달부터 생산되는데 아마 그 환경 보호 문제 관련해 갖고는 뭔가 이제 좀
친환경적인 재련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마 이제 확립을 해갖고 이제 그 환경청에 그 환경부에 좀 이제 그런 거 다 좀 통과하고 그래서 아마 하지 않나 싶고요.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물어보시면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걸 한번 보시면 네. 다음 장. 예. 네. 요걸 한번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리튬의 왕 포스코홀딩스 하나증권 리포트라고 해서 이게 이제 최근에 김현수 연구원이 그 발간한 자료예요. 네. 포스코홀딩스가 사실은 이제 리튬 쪽에서는 가장 좀 그 우리나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리튬주에서 이제 우리도 좀 사실은 그 덕을 보고 많이 좀 올랐고 우리 말고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도 리튬 관련주에서 이제 많이 오른 주식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포스코홀딩스가 오르는 게 맞습니다. 예. 여기가 진짜거든요.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예, 다 갖고 있고, 포스코홀딩스가 갖고 있는 그 음불의 무유도라는 그게 그 안에서 나오는 리튬의 양이 엄청나게 많고요. 일단 단일 이제 이 광산으로 치면. 저희가 이제 만약에 그 콩고 민주공화국 쪽에 이제 리튬 개발이 잘 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대략 연간 한 2만 톤 정도가 나오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음불의 무유도에서 지금 당장 25년에 나오는 게 5만 톤이고 30년에는 10만 톤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예. 그거를 일단 갖고 있다는 거에다가 플러스해서 이게 이제 광산 쪽에서 리튬을 채굴하는 그 기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쉬운 기술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다만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일으킨다는 단점이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반면에 이제 염호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거는 아주 어려운 기술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술이고. 포스코도 사실은 한 2010년부터 그 이제 염호 쪽에 리튬 개발하는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10년 동안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해가지고 이제 그 전임 권호준 회장님이 좀 불명예 퇴진하기도 하고 같은 이제 온갖 그 우여곡절을 겪어갖고 지금 한 10몇 년에 걸쳐서 드디어 완성한 기술이거든요. 10몇 년에 걸쳐서. 예. 그 기술 갖고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최근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캐나다의 그 엘버타 주 주지사인가 그분이 이제 한국 오셔갖고 포스코홀딩스를 방문을 해서 우리 주에 염호가 있는데 이 염호에서 이제 리튬을 개발하는 기술을 포스코홀딩스가 갖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이거 우리 같이 한번 개발해 보지 않겠냐 하고 직접 찾아왔어요. 이야. 그런 형태의 염호가 지금 이제 개발 안 되고 있는 염호가 전 세계적으로 꽤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를 가장 먼저 접근해서 개발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예요. 포스코홀딩스. 그래서 이거는 가치가 사실은 거의 뭐 지금 사우디 아람코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사실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 느낌으로 사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엑스모빌이나 말씀하셨듯이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포스코홀딩스 하면은 이제 흰남노 얘기하고 이제 기억에서 중국 중국 건설 경기 얘기하고 막 이러거든요. 철강 쪽으로만 이제 철강주 아닙니다. 이거는 2차 전지 소재주고 2차 전지 소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리튬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석유로 치면 유전을 갖고 있는 회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큰 유전을 갖고 있는 회사고 그러면서 그 유전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사실 접근해야 맞는 거고. 근데 그동안 문제가 이제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가 담당자가 이제 철강 담당 애널리스트가 담당하다 보니까 이게 철강 담당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이제 이 포스코홀딩스 리포트를 쓸 때 이제 2차 전지 리튬 쪽을 쓰려고 하면 다시 공부해야 되잖아요. 2차 전지, 뭐 산업 전반, 리튬은 뭔가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철강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리포트를 써왔거든요. 최근까지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김현수 연구원하고 조금 친분이 있는데 만날 때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포스코홀딩스가 진짜 이게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많이 알려져야 우리나라 이제 시민들이 이 리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또 많이 갖게 될 거고 그래야지 자원 개발에서 관련해서 정부가 움직여서 이제 이 기업들을 민간 기업들을 도와주고 하는데도 힘을 받을 거고 하니까 이거를 좀 제발 좀 이 포스코홀딩스를 리튬 관련돼 가지고 좀 이렇게 시장에 좀 알릴 수 있게 좀 힘을 좀 써달라고 제가 부탁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결과로 이 김현수 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증권에 이제 이 철강 담당하시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하고 같이 이제 코웍을 해갖고
철강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특히 리튬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각각을 다 밸류에이션 한 다음에 이제 STOP 방식으로 각 사업 부분들을 다 합쳐가지고 네네.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 하는 형태로 나온 보고서, 제일 처음 보고서가 이거예요. 이게 첫 사례거든요. 앞으로 이 보고서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포스코홀딩스가 이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리튬 이제 이 중요성, 리튬 관련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이제 값어치가 있고 이런 형태의 이제 후속 보고서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평가가 아예 달라질 거고, 실제로 지금 제가 이제 그 여의도 쪽에서 매니저들하고도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올 초부터 제가 계속 포스코홀딩스 리튬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이거 한번 투자해볼마다 펀드에 좀 제발 좀 편입하셔라.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연초만 해도 다들 긴가민가 했어요. 여름만 해도, 그건 알겠는데, 이거 괜히 내가 미리 들어갔다가 이제 보초만 쓰는 거 아니냐. 보초 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3개월, 6개월 단위로 보통 평가하기 때문에, 그쵸. 3개월, 6개월 뒤에 이 실적이 안 나오면 좋은 거 사도 매니저들이 자기 자리를 유지를 못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망설이다가, 최근에는 좀, 매니저들이, 이거 진짜 지금 이거 사야 될 타이밍인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를 제가 듣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 쪽에서도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꾸준하게 매수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봤을 때는 이제, 상당히 좀 타이밍적으로 봐서 좀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다음 이제 넘어가시죠. 네. 예. 사실 포스코홀딩스는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예. 여기가 아직도 PBR이 0.4인가 그밖에 안 돼요. 0.45 정도 됐습니다. 예. 사실 1배가 돼야지 뭐 청산가치라고 해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예. 뭐 자산 다 팔아야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 절반도 안 되는 그렇죠. 상황이긴 하니까 예. 확실히 지금 그 이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순탄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라고 예. 한다면은 재평가 받으면 정말 무섭게 오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참, 개인적으로 저도 갖고 있습니다. 네. 갖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피자요, 탑. 알겠습니다.